습관적으로 숙제 안 해오는 아이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습관적으로 숙제 안 해오는 아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숙제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담임 선생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예전처럼 숙제를 많이 내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것은 방학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은 숙제를 꼭 안 해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안 해오는 아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안 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숙제는 학교에서 배운 것의 복습과 예습 및 과외 학습을 목적으로 내주는 과제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 전반적인 추세는 숙제를 많이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수가 학원에 다니고 각 과목의 교과서는 학교의 사물함에 두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많이 내줄 경우 아이들이 지나치게 학습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서 아예 숙제가 없거나 조금 내주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책 읽기라는 독서로 과제만 내줍니다. 일주일에 2권의 책을 읽고 책의 줄거리 3줄, 책을 읽고 난 후 소감을 3줄씩 써야 합니다. 예전 중학년을 맡았을 때에는 일기 쓰기도 매주 숙제로 내줬습니다. 다만 일기는 아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주일에 한 편만 10줄 이상 쓰도록 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는 5학년으로 고학년이라 일기 쓰기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다른 숙제를 내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크게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숙제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숙제를 해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숙제를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깜빡했다는 반응입니다. 그 깜빡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말 실컷 노느라 정신이 팔려서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 등교할 때 갑자기 숙제가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납니다.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숙제하지 않고 그냥 등교합니다. 어른들의 생각으로는 아이가 해야 할 숙제가 있으면 숙제부터 먼저 하고 마음 편하게 놀면 좋은데 아이들은 노는 게 우선입니다. 자주 숙제하지 않는 아이들, 무엇이 문제냐? 숙제는 아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숙제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아이들은 일의 우선순위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이들은 학생으로 숙제를 해서 학교에 가야 하는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장 노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건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해온 숙제를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아이는 지나치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합니다. 교사가 봤을 때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옵니다. 물론 숙제를 대충 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성의 없고 글씨도 엉망입니다. 그래도 일단 숙제를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요? 숙제는 아이들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5학년 아이들에게는 2학기 때 한국사를 정리하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독서록인 행복한 책 읽기 과제만 규칙적으로 내주는데 5학년 2학기 사회 시간에는 한국사만 배웁니다. 그 내용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낯설고 어렵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조선부터 현대의 6.25 전쟁까지를 모두 배우니 분량이 많고 용어는 생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한국사 공부를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역사 노트를 사서 모든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학교 사회 진도에 맞춰 각자 노트를 정리해 오도록 시켰습니다. 사실 저도 과연 아이들이 숙제를 잘해올지 걱정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매번 사회 교과서를 정리해야 하고 그 내용도 낯선 한국사로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연 아이들은 숙제를 잘 해왔을까요? 정리를 잘하는 아이들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숙제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사가 어려우니 아이들에게 교과서 중심으로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다시 복습하자는 의미에서 내준 숙제인데 일부 아이들은 지도, 사진 등의 자료를 추가로 삽입하고 각종 문화재는 직접 그림을 그려서 넣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색깔펜을 사용하여 본인이 보기 편하도록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일부 아이들은 매번 숙제를 하지 않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반복되는 숙제인데 계속 숙제하지 않고 제가 강조하며 이야기하면 뒤늦게 해옵니다. 그리고 2주 후 똑같습니다. 숙제를 하지 않는 건 성실성의 문제이고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숙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꼭 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숙제를 잘 해오지 않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학업 성취 수준도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의욕이 없고 숙제뿐 아니라 평소 학교 생활도 적당히 대충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다른 성향과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숙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는 지나치게 꼼꼼하게 하고 또 다른 아이는 숙제를 하긴 하는데 엉망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 약속된 기한 내에 숙제를 하긴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건 교사와 학생의 약속이고 학생이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숙제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부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숙제 자체를 하지 않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많은 일들 중 무엇이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하는지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당장 재밌고 즐거운 것만 찾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습관이 저학년 때부터 생기면 나중에 고학년이 되어서도 똑같이 되풀이됩니다. 제가 2020년 3학년, 2021년 4학년, 2022년 5학년 담임으로 3년째 아이들을 데리고 학년을 올라갔는데 3학년 때 숙제를 잘 하지 않는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가도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성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저학년 때 잘못된 습관이 생기면 그게 쉽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물론 성인들보다는 아이들이 그래도 더 바뀔 확률은 높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이 아이의 숙제에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숙제를 잘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의 알림장을 통해 숙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아이가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해서 만약 아직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하도록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이야기를 자주 나눠서 왜 숙제를 해야 하는지, 숙제를 하면 어떤 점에서 유익한지 아이의 의견을 듣고 부모님의 생각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분명 담임교사는 여러 고민을 하며 숙제를 내줍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숙제를 내주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며 아이의 성실성과 책임감, 학업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숙제를 잘하고 못하고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주어진 과제는 매번 빠짐없이 하는 게 중요하고 숙제부터 한 후 놀거나 본인의 여가 생활을 즐겨야 합니다. 또한 숙제를 했으면 그것을 가방에 잘 챙기는 것도 아이의 몫입니다. 일부 아이들은 매번 아니 제가 숙제를 하긴 했는데 집에 두고 왔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자주 반복됩니다. 숙제를 했으면 스스로 잘 챙기는 습관도 가져야 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습관적으로 숙제 안 해오는 아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평소 숙제를 잘 하지 않는 아이들은 숙제뿐 아니라 다른 학교 생활도 대충 할 확률이 높습니다. 공부보다는 노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이 일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이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건 성실성이 부족하고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반복되어 고학년, 중학교 때까지 지속될 수 있고 자칫 학습 부진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숙제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숙제를 잘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충실하게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